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권익위 조사도 지금 받게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네. 지난해 2월에 언론에 제보해갖고 터뜨린 7급 공무원 A씨, 네. 이른바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연 씨, 그건 5급입니다. 네네. 그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 7급 공무원 이른바 A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1일이죠. 네. 20일인 20날입니다. 20일 예.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를 부패 행위자로 지금 신고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것을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담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바로 권익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아니 뒤늦게 이거 갖고 왜 권익위에 뭐 부패 뭐 그 신고를 해? 검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수사가 종료됐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권익위가 이거 조사를 아니 신고 안 받아요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기소가 돼서 1심 형량이 나왔거든요. 같은 어떤 사건이라고 봤을 때 경찰은 이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아 이게 김혜경 씨와 그 다음에 배소연이 함께 공범이다. 그래갖고 배임 혐의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배소연만 먼저 지금 기소를 해야 된다 해서 1심 형량이 나온 겁니다. 집행유예를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 권익위가 이걸 조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건 별개의 사건이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부패, 이 권리법에 의하면 동일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 사건이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다. 즉, 최근에 7급 공무원이 얘기한 건 이전에 경찰 수사를 한 건가 별개의 건. 즉, 이재명이 범죄의 주체가 돼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김혜경과 배소연이 공범으로 배임을 한 것만이 아니고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으로서 공금을 횡령하고 국고 손실죄 산실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까지는 배소연과 김혜경을 공범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네네. 배소연은 기소를 해서 1심까지 나왔고 네. 김혜경은 지금 계속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네네. 해갖고 이재명은 빼버렸죠. 그런데 이제 권익위에서는 아니다. 이재명이 지금 실제로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시를,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미필적으로 또 지시를 직접적인 내지는 않았으나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국고 손실죄가 되죠.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회계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네. 권익위원장이 전에 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네네. 위원장 할 때는 뭐 이거 대충 깔아 뭉갰는데 네. 지금 대검 중수부장인가요? 네네. 출신의. 예,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이 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익위가요 완전히 깔아 뭉갰어요. 이 7급 공무원을 하다못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7급 공무원이 이렇게 토로를 해요. 이재명 측이 집요하게 자신을 회유하려고 하고 이 문자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이사를 해야 됐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긴급 구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권익위에. 예, 권익위에. 이 긴급 구조금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공익제보자한테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줬을 때 예를 들자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갑질을 해갖고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단 먼저 정부가 권익위를 통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래 신청을 하면 90일 내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작년 12월에 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이번에 이 김홍일 위원장이 되면서 이번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지금 전현희 때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렸고 모른 척했죠. 7급 공무원이 왜 이거 안 돼요? 왜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가 이번에 바뀌고, 그러니까 사퇴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막 다시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했느냐? 라니까 당시 공익센터장이 전화.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거 빨리 바꿔. 해갖고 그때 당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시스템 고장이 났다고 그렇게 권익위에서는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전자 시스템이 그렇죠. 고장이 났는데 전자 시스템이 8개월이나 나부릅니까? 고장이 나서 계좌 정보 암호화 과정에서 시스템이 오류하기 때문에 이제 접수를 뭉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듯이 8개월 동안 시스템이 고장 났을 리도 없고요. 또 법으로 90일 이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고장이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권익위가 이 7급 공무원 이 부패 신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배당을 한 거죠. 그렇죠.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다음날 부패 심사과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날 23일 날 담당자를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조사를 해야겠네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시 총 책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즉 아니 매일 아침 이재명 표 샌드위치가 온답니다. 이게 그냥 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아예 그 식당에서 이재명 주세요. 그러면 이재명 그 외에 이재명 당뇨가 있다면서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아주 그 안에 뭐 이렇게 고칼로리가 있는 것들을 다 빼고 특별히 제작한 그런 샌드위치를 100만 원어치를 매달 먹었다면 이건 샐러드, 컵과일 뭐 이런 거 하고 포함을 해서 또 세트로. 과일만 해도 월 뭐 수백만 원어치 예. 내복, 세탁비, 뭐 제사 음식, 명절 선물 이런 걸 전부 이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기사를 하는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살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사도우미 역할을 이 7급 공무원이 다 한 거예요. 남성이잖아요. 물론 여성, 남성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소연으로부터 문자 내용을 보면 자, 그 속옷 어떻게 내복까지 다 챙겨가지고. 내복 다 챙겨서 갖고 왔어? 빨래 어떻게 빨래감 다 챙겨왔어? 이불 다 정리해서 왔어? 이런 것들을 매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일제 샴푸 아니 반일 선동을 했던 사람,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청담동에 일제 샴푸 보니까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로션도 에르메스인가? 에르메스. 그 명품만 썼다고 그러네요. 로션만 챙겨서 사와라고 했는데 제가 기가 막혔던 게 바로 2000 몇 년도에요. 2016년도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SBS 저기가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부부가 그때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밥 먹어야 되겠네. 오늘도 햇반이네. 그리고 햇반을 딱 꺼내고, 이 김혜경 씨가 반찬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소금 갖고 와. 소금으로 먹으면 되지. 하면서 햇반에 소금을 먹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지금과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시죠. 와, 어떤 장면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주로 공관에서 있을 때가 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부인하고 별 사이가 안 좋은지. 그러면은 수라상을 늘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라상 임금한테 바치듯이.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도 식사 챙겼니? 빨리 배소연이 이 7급 공무원한테 그 식사 챙겨와. 너는 거기서 들키면 안 돼.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 통로로 해서 주말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있으니까 밥 다 챙겨드리고 와. 라는 지시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가져오면은 그걸 이제 이재명 전용 식기에다 또 담아가지고 수라상을 올리고. 그렇죠. 법인카드는 평일에도 일요일에는 쓸 수가 없게 그렇죠.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공간 같은 데서. 예, 그러니까 예. 평일에 가서 법인카드는 긁었다. 미리 긁어갖고 했죠.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아니
1억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연봉이 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사도우미도 안 쓰고 뭐 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신들의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혜경은 자기가 전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아, 그렇군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군요. 또 하나 A씨 그 폭로를 보면은 비서들 간에도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그 무슨 마약 조직 그렇게 하듯이 마약 던지기 하듯이 비서 던지기를 해갖고 비서들 간에도 서로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부패의 이번에 부패 조사의 핵심적인 증언, 앞으로 나올 증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행비서, 김혜경의 수행비서를 할래라고 배소연이 얘기해서 그렇게 들어서 갔다. 그런데 배소연의 책상은 아예 없었다. 자기 책상도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앉을 틈이 없었다. 수행비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서 수행비서 역할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국고손실죄에 지금 배소연의 월급이 바로 국고손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배소연의 월급이 한 3억 그렇게 추계가 됐었죠, 당시에. 네네. 배소연 수사할 때. 그래서 전체 5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5억 3천인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고손실은 이 5억으로 딱 따지면 무기징역과 10년형. 그렇게 되죠. 10년 이상인가 될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 비서들 간에도 질문이나 사적 대화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사적인 업무를 맡거나 혹은 불법적인 업무를 했던 비서들은 더 많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에서 점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비서들도 점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앞으로 조사를 하는데 상당 부분 그런 밑그림을 지금 다 폭로를 한 거죠. 예. 이 명검사로 알려진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권익위 조사도 오히려 검찰 못지않게 상당한 험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권익위 조사 만만치 않습니다. 이 김홍일 아니지만 위원장이 난다 긴다 하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권익위가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면 그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권익위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저기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범죄 행위, 비리 행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